반갑습니다. 교과서 52쪽 펴고 지난 시간 기권의 층상구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기권의 층상구조에서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됩니다. 자, 그려봅시다. 자, X축이 온도, Y축이 높이가 되겠죠. 여기가 원점이 되고. 자, 그러면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쭉 낮아지죠. 얼마까지 낮아지더라? 약 11km까지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륙건이라 했습니다. 대륙건 기억하고 있죠. 자, 11km 이상에서는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된다? 쭉 올라갑니다. 기억납니까? 약 몇 킬로미터까지? 그렇죠. 50km까지죠. 약 50km까지 온도가 상승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렇죠. 성층권이라 했습니다. 성층권 기억나죠? 자, 다시 이제 50km 이상에서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다시 낮아집니다. 기억납니까? 자, 몇 킬로미터까지? 그쵸? 80km까지. 여기를 뭐라 부른다? 예, 중간건이랍니다. 중간건. 그리고 80km 이상에서는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몇 킬로미터까지? 약 1000km까지. 여기를 뭐라 부른다? 예, 열건이라 부릅니다. 열건. 기억해 놓읍시다. 그래서 지구의 기권은 아래에서부터 대륙건, 성층건, 중간건, 열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층의 경계면을 계면이라는데 아래층의 이름을 붙여서 자, 이 약 11km의 경계면은 대륙건 계면, 50km의 경계면은 성층건 계면. 그럼 당연히 80km는 그쵸? 중간건 계면이 되는 거죠. 기억해 놓고. 자, 마지막으로 할 거는 각 층에서 나타난 특징. 자, 첫 번째 대륙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갑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 그대로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수증기가 많이 존재해서 유일하게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 기억해 놓읍시다. 그리고 성층권. 자, 성층권에는 무슨 층이 존재한다? 오존층. 오존이 많이 모여 있는 오존층. 오존층이 이제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해야 될 거. 국제선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는 거 기억해 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중간건. 자, 중간건 뭐가 나타난다? 그렇죠. 유성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열건은 교과서에 그림이 있었죠. 오로라가 발생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기권의 층상구조 잘 기억해 놓고. 자, 52쪽 2단원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시작해 봅시다. 자, 2단원 지구의 온도는 변할까? 아래쪽에 2단원을 배우면 봅시다. 자,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개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실 효과 동그라미, 두 번째 지구 온난화, 그리고 세 번째 복사 평형.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해 봅시다. 아래쪽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까닭은 무슨 말이냐? 지구는 매일 계속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다. 맞죠? 매일매일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죠. 그런데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오른쪽에 있죠? 나는 매일 햇빛을 받고 있지만 계속 뜨거워지진 않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서 써봅시다. 자, 힌트를 주자면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매달마다 월급을 받아요. 한 300씩 받는다 합시다. 300만 원씩 매달 받아요. 근데 매달 저축이 안 돼. 항상 0원이야. 그 이유는 뭘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생각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적었습니까? 자, 마지막 힌트로 다시 가서 매달 300만 원을 받아. 근데 통장에는 한 푼도 없어. 뭔 소리겠노? 매달 받는 만큼 뭐 한다? 계속 쓴다 이 말이죠. 계속 쓴다. 자,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까닭은 태양 에너지를 지구가 받는 만큼 다시 지구가 우주로 에너지를 뭐하고 있으니까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는 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노래 하나 듣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노래 재밌죠? 직장인의 애안을 담은 노래입니다. 자, 아래쪽 본문으로 내려갑시다. 자, 본문에 보면 어떤 물체의 빛을 계속 비추면 물체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다음 배움 활동을 통해 알아보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 활동 보니까 복사평형 실험하게 돼 있죠. 복사평형이라는 것을 실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 왼쪽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 변화를 통해 물체의 복사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복사평형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본문에 실험하기 실험 과정 봅시다. 자, 아래쪽 친구들 사진 참고해서 1번 모둠을 구성한 후 검은색 중간에 있죠. 검은색 알루미늄 컵의 뚜껑에 디지털 온도계를 꽂는다. 그리고 2번 적외선 가열 장치 그냥 전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적외선 가열 장치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놓고 컵 속의 온도를 측정한다. 3번 적외선 가열 장치를 켜고 2분 간격으로 컵 속의 온도를 측정한다. 다음 페이지 정리하기 같이 봅시다. 1번 2분 간격으로 측정한 컵 속의 온도를 표에 기록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1번은 표랑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지금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를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표를 보고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아래쪽에 2번과 3번의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자, 정리하기 1번 표 완성시켜 봅니다. 자, 온도만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적는 거 같이 적습니다. 자, 시간이 0분 처음 시작할 때 온도는 24도 그리고 2분일 때는 25.5도 4분일 때는 27 6분일 때는 28.5 8분일 때는 얼마겠죠? 그렇죠. 30 10분일 때는
31.5, 12분일 때는 34, 그리고 14분일 때는 34.5가 아니고 4, 16분일 때는 34, 18분, 20분도 마찬가지 34, 34입니다. 자, 표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완성시키고 2번, 3번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1번에 그래프 먼저 그려봅시다. 그래프 볼 때 우리가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거는 X축에 무엇이 나와 있는가, Y축에 무엇이 나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X축이 시간, Y축이 온도, 이거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제 표를 보고 점을 하나씩 찍어 봅시다. 자, 시간이 0일 때 온도는 24였다. 그럼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죠. 2분일 때는 25.5, 25.5니까 이 정도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4일 때는 27, 27이니까 이 정도. 그리고 6일 때는 28.5, 28.5니까 그냥 이 정도 찍어줍시다. 8일 때는 30, 8분일 때 30, 10분일 때는 31.5, 이 정도 점 찍어줍시다. 12분일 때는 33, 33, 이 정도. 14분일 때는 34, 16분 34, 18분 34, 20분 34. 그래서 이 점들을 잊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어이구, 이 마지막 게 좀 삐뚤어졌네요. 살짝 고칩시다. 마지막 선은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되는 거지, 수평. 맞습니까? 그래프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 2번, 3번 답을 같이 봅시다. 자, 2번, 3번. 2번. 자, 시간에 따라 컵속의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쭉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다시 온도가 14분, 34도가 되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도가 상승하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적어 놓읍시다. 자, 3번. 컵속의 온도가 정리하기 이와 같이 변하는 까닭을 이야기해 보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 힌트가 있죠. 자,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간다. 즉 그 말은 처음에는 컵이 주로 열을 흡수하다가 자, 시간이 지나면 흡수하는 열의 양과 내보내는, 즉 방출하는 열의 양이 어때서? 같아서죠. 적어 놓읍시다. 자, 3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에는 컵이 주로 열을 흡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흡수하는 열의 양과 방출하는 열의 양이 같아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겁니다. 흡수하는 열의 양이 많다면 온도는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방출하는 열의 양이 많다면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 계속 낮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은 흡수하는 열의 양과 방출하는 열의 양이 어떻다?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아래쪽 본문 가서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본문. 모든 물체는 그 물체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 한다. 줄 거 놓읍시다. 자, 중간에 보면 이 복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열 에너지의 전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 에너지의 전달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도는 어떤 고체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법이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물질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사는 뭐냐면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복사라고 부릅니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 부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가서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그래서 적외선 가열 장치로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가열하면 컵은 적외선 가열 장치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 그러다가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지면 온도는 더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진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배움활동 정리하기 3번의 답이죠. 줄 거 놓으시다 마지막 문장. 이처럼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뭐라 부른다? 복사 평형이라 합니다.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간단하게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 잘 기억해 놓읍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일단 중간에 있는 그림 2-4 지구의 복사평형 별표 치 놓읍시다.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메뉴의 본문 봅시다. 자, 지구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줄거 놓읍시다.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4와 같이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일부를 흡수하며 흡수한 양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앞뒤로 가로치 놓고 자, 2-4 그림 봅시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일단 여기 있죠. 노란색으로. 자, 여기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지구로 들어오는 양을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 중에서 자, 봅시다. 70%는 대기와 지표면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 30%는 대기와 지표면에서 반사돼서 바로 우주로 다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구는 70%를 받았죠. 그런데 그 70%만큼을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다시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서로 어떻다? 같다. 즉 뭐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아래쪽 본문으로 내려갑시다. 이때
지구의 대기는 지표면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를 흡수하였다가 방출하는데, 즉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한다는 거죠. 대기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는 다시 지표면에 흡수된다. 그 결과 지표면의 온도는 대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아지게 된다. 앞뒤로 가로치 놓읍시다. 해서 이처럼 다음에 줄거 놓읍시다. 지구의 대기에 의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온실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계속 대기 중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는 온실기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림 2-6 봅시다.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줄 거 놓고 별표치 넣읍시다. 자, 왼쪽 온실효과 그림 먼저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온실효과는 간단합니다. 아까 지구가 이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100이면 지구에서 지표면과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70, 그리고 바로 반사돼서 나가는 게 30이랬죠. 자, 그러면 이 대기와 지표면이 흡수한 이 70을 다시 지구가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우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방출하는데 일부분이 이 대기에 있는 온실기체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구 쪽으로, 지표면 쪽으로 뭐 한다? 다시 일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 갇혀서 뭘 해준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효과다? 온실 효과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위로 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최근에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같은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열을 가둬놓는 이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고 있대.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 2-6과 같이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그러면 지구에 누가 오느냐? 텔레토비의 노란색 아이 누구죠? 나나가 지구로 놀러 오는 거라.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림 다시 봅시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온실기체 애들이 뭐다? 못 빠져나가게 붙잡고 있는 거라. 바지가랑이 잡고 붙잡고 있는 거라. 그래서 다시 지구에 가둬놔. 그럼 이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실효과가 강해지고 그만큼 기온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 지구가 따뜻해진다라고 해서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앞 페이지 아래쪽에 활동 적용하기 한번 봅시다. 자,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현재보다 높아질까 아니면 낮아질까?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낮아지느냐? 햇빛이 많이 비추는 낮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는 온도가 매우 높고, 반대로 햇빛이 비치지 않는 밤에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매우
낮아진다는 거. 어쨌든 평균 온도는 낮아지고,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대기가 없다 하더라도 뭐는 이루어진다. 그렇죠. 복사평형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평균 온도만 지금보다 낮게 유지될 뿐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쵸? 온실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림 2-6 밑에 지구온난화.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큰 문제. 얼마나 심각하느냐. 몇천 년 동안 안 녹았던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발 고도가 낮은 육지는 바닷물에 잠기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른들이 흔히 얘기하시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점점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2-7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 봅시다. 조금씩 변화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높아지게 된 시기가 딱 보면 1900년대 근처인데 정확하게는 1880년대겠죠. 이때 뭐가 일어났다? 그쵸?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아주 많아져서 온실효과가 점점 강화되고 보다시피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의 빙하는 녹고 쉴 곳을 찾지 못한 북극곰이 바다를 헤엄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동하기 전에 관련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